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이 PMG닷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중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였던 미국 증시가 5장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다우지수 약보합으로 끝났고 나스닥 어제는 1% 넘게 올랐습니다만 오늘 결과 1%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S&P 500 지수 0.57% 하락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는 점, 요즘이 좀 부담스럽고 국제 유가는 오페크 원유 보고서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배럴당 90달러 가까운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게 이제 인플레이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특히 오늘 밤이 되겠죠.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그리고 내일 소매 판매 보고서 이 부분이 9월 FOMC 회의에 아주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계감 때문에 약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보시죠. 특히 이제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이 9월 이 추석 연휴가 상당히 좀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도 최근 미국은 핵심 기술주 메가캡들 흐름 자체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국내 증시는 내일이 되겠죠. 선물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FOMC 회의, 그리고 또 추석이 좀 길기 때문에 최근에 또 올랐던 뭐 로봇이랄지 AR이랄지 뭐 다른 테마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도 좀 꽤 나온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 9월장이 변동성에 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유 종목 관리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자, 미국 증시 앞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뭐 CPI 경계감이 가장 크죠. 그에 따라서 이제 하루하루 기술주의 등락 요거에 따라 수심이 달라지는 거고 애플의 아이폰 15가 공개가 됐습니다. 주가는 한 1.7% 하락 마감했죠. 오라클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클라우드 부분에 여기 써놨습니다만 클라우드 판매 둔화를 보여주는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002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13%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수요일 인플레이션 데이터 이 CPI가 되겠죠. 목요일 날 8월 소매 판매 보고서 연준의 향후 정책 단서 제고 그러니까 FOMC 회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이제 9월물이 아니라 12월물은 0.70포인트 하락 마감했고요. 자, 원달러 환율 1326.25원 NDF 비슷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26%고요. 국제유가 WTI 배럴당 88.90까지 올랐네요. 브렌트유는 이제 90달러를 넘어섰죠. 달러 인덱스는 104.71 끝났고요. VIX는 좀 올랐습니다. 14.23으로 올랐네요. 자, 쭉 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S&P 500 맵을 보게 되면 기술주 조정, 그죠? 어제 10% 넘게 올랐던 테슬라는 오늘 2.23% 하락 마감했죠. 뭐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1.83, 오라클, 어도비 이런 쪽이 다 빠졌죠. 반도체 쪽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40%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대략 한 8시 이후에 삼성에서 메모리값을 20% 상향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구글링 해볼까요? 제가 삼성 모바일 메모리값 이렇게 쓰니까
자, 한국경제에서도 삼성 모바일 메모리값 20% 인상. 자, 삼성 모바일 메모리값 인상. 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었죠. 네. 요게 이제 이 9월장, 특히 이제 9월 말 추석 연휴까지 봤을 때 어떤 투자자의 어떤 심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조정 때 국내 주식은 뭐 삼성전자 정도 안정적으로 들고 갈 것이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게끔 할 것 같습니다. 자, 레이시온이라고 있죠. 이 방산주. 네, 이건 이제 어제도 하락했고 오늘도 이제 1.74%. 어제 좀 하락폭이 좀 컸었고 오늘은 1.74% 하락했는데 뭐 내용인식은 뭐 기업 터보팬 이 항공기 엔진 문제점 공개 이후에 투자 의견이 하향 소식이 나오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다시 좀 생동감 있게 여기서 볼까요? 네, PMG닷컴에서 일단 그 은행주는 좀 올랐죠. 은행주 그제 우리나라도 이제 은행주가 좀 올랐었죠. 네, 어제는 좀 주춤했고 오늘 다시 뭐 KB금융이랄지 신한주랄지 은행주, 금융주 좀 어떤 흐름을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뭐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본다면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올랐지 않습니까? 엑슨모빌, 쉐브론 등등해서 여기 에너지 관련주, 네, 국내 시장에서 S-오일 등 영향을 좀 미칠 것인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일라일리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0.63 상승폭은 좀 둔화했죠. 국내 증시도 어제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특히 이제 코스닥에 뭐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등등 뭐 오전장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오후장에 다른 테마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밀리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많이 좀 줄어들면서 마감했죠. 네. ETF 독약은 지수 빠지니까 인버스 ETF 뭐 3배짜리 특히 나스닥 3배짜리가 올랐죠. 에너지 관련 ETF 올랐고요. 뭐 하루 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외신 기사 몇 가지 보죠. 자, 오라클 주가가 이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주가가 이제 크게 빠졌죠. 2002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그러니까 약한 매출 가이던스 제공해주면서 크게 좀 빠진 거고요. 자, 애플이 아이폰 15, 15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이폰 15, 15 플러스, 15 프로, 15 프로 맥스. 이 프로 맥스 모델은 이른바 이제 폴디드 줌을 좀 채택을 했죠. 거기에 이제 공급사, 우리나라 기업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제조된 아이폰,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된 아이폰 기기와 동시에 출시 예정이라고 그래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애플워치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들은 아이폰 15 공개 이후에 좀 반응은 좀 미온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1%대 하락했고 시간에서는 좀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CT에서 중국 내 아이폰 금지 뭐 큰 열기를 느낄 것 같지는 않다. 크게 영향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로이터에서 테슬라, 테슬라가 이제 멕시코 주지사가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가 향후 2년 동안 기가팩토리에 1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는 이전에 멕시코 관리가 얘기한 것보다 한 거의 3배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직 뭐 정확한 건설이나 생산 일정 발표하지 않았지만 로이터에 의하면 2025년부터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죠. 자, 오페크 원유 보고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감산 연장 압박에 의해서 하루에 300만 달러, 다음 분기에 하루에 300만 배럴 공급 부족에 좀 직면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이제 국제 유가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가보죠. 미국은 지금 메가캡, 빅테크 조정받고 있죠. 국내 증시
반도체 2차전지, 특히 어제 2차전지 또 에코프로 관련주 차익 매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최근 주도했던 로봇이나 AI 및 다른 테마주들, 관련주들 차익 매물까지 출회시키면서 투심이 극도로 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변명거리는 미국 CPI 발표, 미국도 지금 CPI 발표 앞두고 경계감 때문에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내일 선물 옵션 만길, 그 다음에 FOMC 회의, 줄줄이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이렇게 이제 수급도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만 좀 사줬네요. 외국인 기간, 개인하고 기관들이. 근데 주가는 이렇게 밀려났고, 자 지수 보십시오. 코스피 지수 음봉이 좀 몸통이 좀 긴 음봉을 보이지 않습니까? 올선 다시 진짜 깨뜨렸고요. 그럼 여기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2,500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코스닥도 어제 음봉 시가부터 쭉 밀리면서 올선 깨고 21선 깨고 61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죠.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제 지수 빠지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 다만 어제 장 한 6시에 발표한 조금 전에 봤지만 삼성전자가 모바일 메모리 값을 20% 인상한다는 한국경제의 보도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오를 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어제 포스코,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좀 꽤 빠지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임도 빠졌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지금 최근 이제 계속 좀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지수가 900선을 또 내줬고 그러합니다. 테마주도 차익매물을 꽤 보여줬죠. 그러니까 향후 있는 불확실성을 좀 의식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 소식 오늘 장에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칠지 잘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 보게 되면 거의 상위 메가캡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보였죠. 일라이 릴리, 엑슨모빌 이런 것들만 좀 올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은행주 JP모건 체이스 이런 거 정도 올랐죠. 자, 시간의 단일가 한번 볼까요? 자, 거래소. 네. 그렇게 눈에 확 튀는 종목이 없죠. 하락 종목은 꽤 있을 것 같고, 코스피, 대형주에서 현대오토에버. 이것도 어제 차익 매물이 꽤 나왔죠. 테슬라 소식 나온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세 보이다가 역시 밀려났죠. 포스코홀딩스 시간에서 한 1%, 포스코 퓨처엠도 시간에서 1% 하락했네요. 자, 대형주에서 상승한 종목은 한미약품이 1% 상승했습니다. 한미약품, S오일 강보가 보였고요. 자, 코스닥 시장 보시죠. 자, 이런 개별 종목군들 시간에서 좀 강세를 좀 보였다는 점. 자, 대략 이 정도인데요. 상한가를 친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약세장에서 어떤 이제 그 시간의 강세였던 강도를 좀 체크하기가 좀 난해하죠. 자, 시간의 특징주 보시죠. 자율주행 테마주, 테슬라 자율주행 컴퓨터, 도조 이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다는 얘기고,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로봇주 약세로 좀 전환했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약세.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바이오 관련주들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대략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컸던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3.64% 올랐고,
현대오토모티브가 무려 17% 급락 나왔죠. 시간에서도 좀 더 빠졌고요. 기간 SK하이닉스 0.6%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기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를 순매수했어요. 자, 코스닥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그 다음에 AI 의료, 뷰노 다 빠졌죠. 그러나 순매수로 잡힙니다만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오히려 바이오주 뭐 ABL이랄지 ABL 바이오나 그 다음에 뭐 다른 레고케미랄지 이런 거 좀 올랐죠. 자, 기간 물론 순매수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렇게 잡히는데, 일단 시장 흐름상 바이오 쪽,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레고펜 바이오 이런 쪽으로 네, 분위기가 좀 갔어요. 다만 장중 고점 대비 상승폭은 좀 드러냈다.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 이거다 이렇게 떠들어댈 때 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워낙 지금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자, 일정은 오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K 배터리 쇼, 그 다음에 이제 H2MET 2023 수소 산업 전문 전시회가 열린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공모청에 가는 기업도 있고.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밤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 요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돌다리도 두들겨 가보는 거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안전 운행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어려운 장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